실은 여기서 가장 슬픈 사실은 이 문제들의 원인이 학생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대치동 캐슬입니다. 이번 영상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학생들이 왜 같은 과정을 2번 했지만 그만큼의 성과가 나오지 않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지난 영상의 핵심은 문제집마다 체계가 다르고 그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학생들이 혼란을 느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생들은 2번, 3번 반복을 해도 계속 모르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좌절한다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학생들이 성과가 나지 않는 2번째 이유는 학습 결과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차분히 생각을 해보면 학생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무언가 과정에 대해서 배우면 그 노하우나 그 흔적을 남기는 과정을 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대표적으로는 개념이나 혹은 문제풀이 같은 것이 될 수 있겠죠. 그럼 이 학습 결과물은 어디에 저장을 했을까요? 제가 많은 지도를 해보니까요, 대부분 3가지 중에 하나로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은 바로 노트, 문제집 혹은 학생들의 머리입니다. 이 3가지에 대해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노트에다가 학생들의 결과물을 적었다면 아주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배웠던 개념을 무언가의 하나의 체계로 완성해야 됐다라는 발상을 한 거거든요. 여기만 해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보완을 해야 될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앞 영상에서 말했지만 학생들이 노트 필기를 정리를 하면 대개 그 노트 필기는 그 수업에서 썼던 문제집의 체계를 따라가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가이드를 잡을 만한 건 그 문제집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했던 문제집마다 체계가 다르다는 이 근본적인 문제점은 학생들이 노트를 정리한다고 해서 한 번에 극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옆에서 전문가가 그 학생이 정리해 놓은 노트 결과물을 보고 피드백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옆에서 전문가가 그 학생의 노트를 점검함으로써 무언가 중요한 내용이 빠져 있는지 혹은 적혀 있는 내용에 오류가 없는지를 점검을 해야 그 노트 결과물이 진정한 성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후작업이 없다면 기대만큼 노트 결과물이 큰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트로 결과물을 했다는 것 자체에 큰 점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2번째로 교재에 필기를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남자아이들의 그 부모님이 선택하는 방법인데요. 노트 필기는 고사하고 필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보관이나 하라고 문제집에 적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그 과정을 2번, 3번 하면 당연히 그 노트 필기와 학습 결과물이 문제집에 파편화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당연하게도 그 학생의 지식 체계에 대한 노하우가 여러 교재에 흩뿌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가 조금씩 심각해지는데요. 왜냐하면 그 과정을 지나고 나서 그 학생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본인도 모르고 학부모도 모르고 선생님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태로 몇 과정이 진행이 되면 이것은 문제를 해결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그래도 이거는 무언가 볼 것이라도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마지막 3번째로 학생들의 머리입니다. 느낌이 오시죠? 이게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요. 학생들이 무언가 뚜렷한 결과물 자체가 아예 없는 경우입니다. 저는 항상 설명회를 하면 학부모님께 꼭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학습 결과물이 노트에 있는지 교재에 있는지 혹은 학생들의 머리에 있는지 꼭 조사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대부분의 경우 50%는 학생들의 머리에 있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 말은 나중에 그 학생들이 그 과정이 끝나고 나서 자기의 지식을 확인할 길이 전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학습 효율은 극도로 낮아지기 때문에 무언가 학습 결과물을 꼭 남기겠다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이러한 학습 결과물은 언제 사용할까요? 학생들이 기본, 심화, 최심화 과정을 막 진행을 하면서요. 한 단락이 지어지게 되면 다른 학원의 입학 테스트를 보거나 혹은 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준비할 때 이 학습 결과물을 꼭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자기가 얼마나 알고 있는지 정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그럴 때 마지막으로 점검할 수 있는 학습 결과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과정을 배울 때 이 단계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주 슬프게도 지난번에 리뷰를 했던 센 문제집의 B스텝을 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겠죠. 이렇게 중간에 학습 결과물로 정리하지 않고 수업을 계속 나가게 되면 학생들의 머리 상태는 이렇게 뒤죽박죽 되게 됩니다. 일단 개념의 자리가 없고요. 문제를 봤을 때 필이 맞으면 그 문제를 맞습니다. 하지만 필이 틀리면 그 문제를 틀리거든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오늘 맞춘 문제를 한 달 뒤에 다시 풀었을 때 이 문제를 다시 맞춘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저는 대치동에 처음 와서 학생들의 학습 결과를 보면서 두 번 크게 놀랐는데요. 첫 번째로는 생각보다 선행 속도가 너무 빨라서 놀랐고요. 두 번째는 의외로 그 학습 결과물의 퀄리티가 너무 낮아서 놀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학생들을 만날 때 대단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서는 그 학생들을 볼 때마다 특히 뒷과정에 있는 학생들을 처음 만날 때마다 근심이 더 쌓여갑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 뒤에 얼마나 많은 수습을 해야 될지 예전보다 더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이 경험하고 있는 서로 다른 체계로 인한 혼란과 학습 결과물이 없다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 끝에 개념을 모아두는 개념 노트격인 에피톤 코드라는 자체 교재를 만들어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교재는 시중 교재의 개념 부분을 모아놓은 것과 비슷한데요.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앞에 개념 요약집을 만듦으로써요. 학생들이 백지로 개념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배운 필기나 학습 노하우를 한 권에 담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꼭 제가 만든 교재와 똑같은 형태가 아니라도 비슷한 기능을 하고 있는 결과물을 가지고 계신다면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 더 수월하리라 예상합니다. 이렇게 서로 다른 체계와 범위로 인한 혼란과 학습 결과물이 없다는 것, 이것이 제가 이해한 학생들의 학습 효율이 낮은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실은 여기서 가장 슬픈 사실은 이 문제들의 원인이 학생들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학부모님들은 열심히 서포팅을 하고 심지어 선생님들은 열심히 지도를 하지만 그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학습 효율이 낮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학습 시스템 부재의 책임을 학생들이 많이 가져간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이 문제가 발견된 것은 제게 주어진 어떤 소명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 뒤부터 이 체계와 학습 결과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 경험과 인식이 여러분들 자녀의 교육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도 공부할 때는 이러한 것들을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대학교 이후에 좌절했던 경험과 그리고 나서 발견된 해결 방안, 그것을 적용해서 저는 실제로 어떻게 수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만들어서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두 편에 걸쳐서 낮은 학습 효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시고 차분히 결과물을 만드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육을 고민하는 학부모님들을 응원합니다. 저는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